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난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정념과 정진으로 설명합니다. 정념은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마음을 의미하며, 정진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힘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삶 속에 실천하면 후회 없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민지를 생각해 봅시다. 민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늘 남의 의견을 따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그의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후회합니다. 민지가 후회를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민지가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의식하면서 행동한다면 이러한 후회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념을 통해 민지는 회의 중에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교사 지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훈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마음이 산만하고 다른 일에 신경이 팔려 수업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업 후에는 오늘 수업을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정념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수업 시간 동안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전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후회 없이 교육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후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반복되거나 지나치면 마음의 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후회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즉, 후회는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떤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민지나 지훈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후회는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후회가 생겼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정념의 핵심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또한 정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후회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억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민지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지훈이 수업에 몰입하며
다른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실히 실천하는 모습은 모두 정진의 힘을 보여줍니다. 정진은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여 후회를 줄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념과 정진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과 꾸준한 노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후회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후회가 단순히 말을 못했다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회는 마음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불러옵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불안해하고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민지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한 날 이후로는 다음 회의에서 더욱 소극적이 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후회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정념은 후회의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과거의 후회가 현재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되고 순간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지가 회의 중 긴장과 불안감을 느낀다면 정념을 통해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불필요한 자책이나 후회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사 지훈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훈은 수업 준비를 마치고도 학생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을 쓰며 자신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오늘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념을 적용하면 지훈은 수업 중 학생들의 표정과 반응을 관찰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업 후에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지만 그것에 얽매여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후회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후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후회를 바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후회를 삶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보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깨닫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민지는 후회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는 내 생각을 표현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지훈은 수업에 더 집중하고 학생 개개인을 관찰하자라는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후회가 곧 행동의 동기와 지혜로 전환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후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단순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지가 회의에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바로 정진의 실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훈이 수업에 몰입하고 학생들에게 집중하며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정진의 과정입니다. 정진은 삶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부여하며 후회를 최소화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한 후회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복해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지나 지훈 모두 처음에는 후회에 사로잡혀 행동을 주저했지만 정념과 정진을 실천하면서 점차 후회가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은 또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습관은 후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민지가 회의 전 마음을 점검하고 지훈이 수업 시작 전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은 이러한 자기 대화의 예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후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조차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실수나 선택을 떠올리며 자신을 탓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과거의 사건 자체가 우리의 자아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행동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것이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후회는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르는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성찰과 성장의 자료가 됩니다. 민지를 다시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지 못한 나를 떠올리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정념을 실천하면 민지는 그때 나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과거의 선택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것을 통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학습 자료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후회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후회가 생기면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후회를 장기화시키고 마음의 긴장을 높입니다. 정념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민지가 회의 후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느낄 때 정념을 적용하면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후회가 반복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교사 지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은 수업 중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학생들의 반응 때문에 불안과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나는 지금 당황했지만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후회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정진과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정념만으로 현재 순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후회를 긍정적인 학습과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민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연습하고 준비하며 점점 자신감을 쌓는 과정. 지훈이 수업 기술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은 모두 정진의 예시입니다. 정진은 단순한 노력과 달리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후회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후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요소는 자기 수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기회를 놓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지는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지 못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훈 역시 학생들의 반응에 완벽히 대응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 수업의 전략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핵심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반복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점검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은 후회를 최소화합니다. 민지가 회의 전 마음을 점검하고 지훈이 수업 전 마음을 정리하는 것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삶 전체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념과 정진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후회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상의 작은 선택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살피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만 마음 챙김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후회는 일상의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지가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은 사건도 결국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고 작은 선택부터 신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훈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중 사소한 말 한마디, 학생에게 건네는 작은 피드백, 수업 준비 과정에서의 집중력 등은
모두 후회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훈이 정념을 통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수업 후 후회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실천입니다. 또한 후회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민지가 회의에서 긴장하고 불안을 느꼈다면 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음속 후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현재 행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에 맞는 행동입니다. 민지가 단순히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 목표와 회사 내 역할에 맞게 행동을 조정한다면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지표로 바뀝니다. 지훈 역시 수업 목표와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맞춰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 정진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회 없는 삶은 한 번의 선택이나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반복적인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념을 통해 매 순간 깨어 있고 정진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은 후회를 삶의 짐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바꾸어 줍니다. 민지와 지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후회에 사로잡혀 행동을 주저했지만 정념과 정진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후회가 행동으로 연결되고 점차 삶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기억해야 할 점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매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민지가 회의 전 마음을 점검하고 지훈이 수업 전 마음을 정리하는 것처럼 작은 자기 점검이 반복되면서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후회 자체를 성장의 도구로 바꾸고 점점 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념, 즉 마음 챙김은 단순히 명상 시간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념은 일상생활 속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행동에 깨어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순간, 출근길에 걷는 순간, 동료와 대화하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은 마음 챙김의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들을 자동적으로 지나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지수는 매일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메일과 메신저 알림을 확인하느라 주변 풍경이나 자신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서 그는
오늘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느낌과 함께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지수가 정념을 실천했다면 그는 출근길에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인식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직장인 혜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혜민은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식사하면서 종종 휴대폰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와의 대화는 단절되고 진심 어린 소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루가 끝난 후 혜민은 동료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념을 적용하면 혜민은 식사 중 동료의 말과 표정,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며 대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념은 후회를 예방하고 매 순간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정념은 또한 행동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며 무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민규는 매일 업무를 처리할 때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잦았습니다. 정념을 통해 그는 업무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민규는 업무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호흡 관찰입니다. 간단하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 혹은 동료와 대화하기 전 잠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키고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념은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반응은 종종 감정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수현은 회의 중 불안감을 느끼면 즉시 방어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철회하곤 했습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수현은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지만 이 감정이 내 판단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감정을 통제하고 후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정념의 또 다른 측면은 몸의 감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손에 쥔 컵, 발에 느껴지는 바닥의 감촉, 주변 공기의 온도, 소리 등 모든 감각을 의식하는 습관은 후회 없는 삶의 기초를 다집니다.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순간순간을 경험하면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풍부한 체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념은 단순한 행동 관찰을 넘어 자신의 선택을 명확히 하는 힘을 줍니다. 하루 동안 하는 작은 결정, 예를 들어 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할지, 동료에게 어떤 표현을 쓸지, 간단한 일상의 선택까지 정념을 실천하면 모든 행동이 더 의식적이고 신중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후회를 줄이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정념은
단순히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습관과 사고의 패턴을 인식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습관이 때로 후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세현은 하루 종일 업무에 몰두하다 보면 점심을 제대로 챙기지 않거나 휴식을 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오늘은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느꼈습니다. 만약 세현이 정념을 적용했다면 그는 하루 시작 전에 자신의 계획과 몸 상태를 점검하고 업무 중간에 잠시 호흡과 몸의 감각을 관찰함으로써 후회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념은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회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즉흥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회하곤 합니다. 직장인 현우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다른 팀원의 의견에 휘둘려 자신의 아이디어를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내 의견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념을 실천하면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하면 후회를 최소화하고 더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정념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만들 때 우리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컵을 잡는 손의 감각, 향기의 느낌, 따뜻한 액체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모두 느끼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하루 전체가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또한 정념은 대인관계에서도 후회를 줄이는 도구가 됩니다. 직장인 해림은 동료와의 사소한 갈등 때문에 후회를 자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비판했을 때 그녀는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갈등을 키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념을 실천하면 해림은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감정이 내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념의 또 다른 장점은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며 마음이 분산되는 상황에서 후회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민재는 하루 종일 이메일, 보고서, 전화 등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다가 중요한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정념을 통해 민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루가 끝났을 때 후회보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후회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면 후회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정념을 통해 우리는 나는 지금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는 성장의 기회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후회가 삶의 짐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바뀝니다. 정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을 관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수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끝난 후 그녀는 동료와의 대화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후회를 느꼈습니다. 만약 수아가 정념을 실천했다면 그녀는 점심시간 동안 자신이 느끼는 감정, 동료의 표정과 말, 대화 속 분위기 등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며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하루를 풍부하게 만들고 후회를 줄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정념은 또한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 준호는 업무를 처리할 때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는 하루가 끝나면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정념을 적용하면 준호는 업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후회를 예방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정념이 감정과 사고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를 경험합니다. 직장인 혜진은 회의 중 긴장과 불안을 느끼면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혜진은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지만 이 감정이 내 판단을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후회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념은 또한 몸의 감각을 활용한 현재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손에 잡힌 컵, 발에 느껴지는 바닥의 감촉, 주변 공기의 온도, 소리 등을 의식적으로 느끼면 일상의 순간들이 더욱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직장인 민석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 컵의 질감과 향, 따뜻함을 의식하며 느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이러한 습관을 반복하자 하루의 시작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느껴졌고 후회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정념은 대인관계에서도 후회를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수현은 동료와 작은 갈등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념을 실천하면 수현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동료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념은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나 부족함을 경험할 때 자신을 비난하며 후회를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정념을 통해 우리는 나는 지금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것은 성장의 기회다라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후회를 학습과 성장의 도구로 바꾸며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정념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길의 호흡 관찰, 커피를 마시는 순간 집중, 동료와 대화할 때 말과 표정을 온전히 관찰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모이면 하루 전체가 후회 없는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장인 은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호흡을 관찰하고 출근길의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하루가 훨씬 의식적이고 만족스럽게 느껴졌고 후회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념은 후회 없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자신의 선택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때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성장의 지표로 바뀝니다. 정념과 반복적인 실천은 하루하루의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념은 단순히 순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선택과 행동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그 결과 후회를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민지는 매일 아침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 서두르다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을까라는 후회를 느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정념을 적용하면 민지는 자료를 준비하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의식하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를 줄이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사람은 종종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나중에 후회를 경험합니다. 직장인 세라는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념을 실천하면 세라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지금 나는 화가 나지만 감정이 내 판단을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후회를 줄이며
더 건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념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후회를 예방합니다. 직장인 현아는 동료와의 짧은 대화에서도 종종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정념을 적용하면 현아는 상대방의 표정과 말, 자신의 감정을 동시에 관찰하며 즉각적인 반응 대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료와의 갈등을 줄이고 하루가 끝난 후 후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념은 몸의 감각을 통한 현재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감각, 예를 들어 손에 잡힌 컵의 온도, 발에 닿는 바닥의 감촉, 주변 공기의 흐름 등을 의식하면 순간순간의 경험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직장인 도윤은 출근길에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며 손의 감촉과 주변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느끼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반복될수록 하루의 시작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졌으며 후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념은 또한 작은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예를 들어 이메일 작성, 동료와의 대화, 간단한 업무 선택 등은 모두 삶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우리는 이러한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신중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후회를 줄이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념은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실수나 부족함을 경험할 때 자신을 비난하고 후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념을 통해 우리는 나는 지금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는 성장과 배움의 기회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수용은 후회를 삶의 짐이 아닌 성장의 도구로 바꾸며 하루하루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정념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은 점점 더 의식적이고 신중해지고 후회는 감소하며 삶의 만족감은 높아집니다. 작은 순간부터 시작된 정념의 실천은 결국 하루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매일 반복되는 학습과 시험 준비 속에서 종종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다. 그녀는 한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리고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탓하며 후회와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수미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달았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옳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며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수미는 처음에는 이 개념이 추상적으로 느껴졌지만 자신의 학습과 일상 속 작은 행동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수미는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했다. 시험 범위를 정하고 각 과목별 학습 계획을 세운 후 한 가지 과제에 완전히 집중했다. 집중하는 동안 떠오르는 잡념이나 불안은 억누르지 않고 나는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관찰하며 다시 학습에 몰입했다. 이러한 과정은 수민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초조와 불안을 줄이고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진은 또한 꾸준함과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미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학습 속에서도 점점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후회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미는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진을 실천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공부, 휴식을 배치했다. 그녀는 계획을 어기는 날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다음 순간 다시 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렸다. 이러한 꾸준한 실천은 수민이 후회와 자책에 빠지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진은 또한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수민은 시험이나 성적에만 집착하지 않고 학습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문제를 풀 때 답을 맞히는 결과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했다. 이 태도 덕분에 수미는 시험이 끝난 후에도 후회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노력한 과정을 인정하며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수미는 정진을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공부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협력과 지지는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지속적인 정진을 가능하게 했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강화했다. 또한 수미는 정진을 통해 실패와 좌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거나 계획대로 학습하지 못했을 때 그녀는 이를 단순한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에 개선할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후회에 머물지 않으며 다시 정진할 수 있었다. 정진의 실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수미는 단기적인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꾸준히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갔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모여 큰 성취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정진은 또한 정념과 결합될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 수미는 학습과 생활 속에서 정념을 실천하며 마음속 잡념과 불안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했다. 동시에 정진을 통해 꾸준히 올바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후회 없는 삶의 기반을 마련했다. 수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후회 없는 삶을 원한다면 단순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순간의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정진은 그 과정에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작은 성공과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며 결국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한다. 혜진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매일 다양한 업무와 사람들을 관리해야 했다. 그녀는 종종 업무의 압박과 시간 부족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자책하며 후회하곤 했다. 이전에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결과와 평가에 집착하고 마음이 과거 실수나 미래 걱정으로 흘러가곤 했다. 하지만 혜진은 정념과 정진을 결합하여 일상과 직장에서 후회 없는 삶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혜진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념을 실천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오늘 자신이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를 명확히 정리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이나 긴장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나는 지금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정념의 실천은 하루 종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정진은 혜진이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하루 동안 해야 할 업무 목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며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쌓았다. 업무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초조해지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계별 접근을 계획하며 차분히 대응했다. 이를 통해 혜진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회를 최소화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쌓았다. 혜진은 또한 정념과 정진의 결합을 동료와의 관계에 적용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 혜진은 마음속에서 감정을 관찰하며 판단하지 않고 경청했다. 동시에 프로젝트의 목표와 일정에 맞춰 꾸준히 조율하고 조정하는 행동을 실천했다. 이러한 접근은 팀원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모두가 후회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게 했다. 작은 행동 속에서도 정념과 정진은 이어졌다. 혜진은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준비할 때 순간순간 집중하며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유지했다. 이전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실수하거나 서두르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각 문장과 내용,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실수와 후회를 예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혜진은 또한 업무 외 시간에도 정념과 정진을 실천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말과 표정을 관찰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퇴근 후에는 하루 동안 자신이 실천한 정념과 정진을 되돌아보며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기록했다. 이 과정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념과 정진의 결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회 없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 혜진은 단기적인 성과나 작은 실수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감을 쌓았다. 또한 마음속 잡념과 불안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는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큰 안정감을 제공했다. 혜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정념과 정진을 동시에 실천할 때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꾸준히 옳은 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후회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며 일상 속에서 작은 성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정념과 정진의 결합은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이해로 이어진다. 혜진은 동료가 실수를 하거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평가나 판단 없이 관찰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프로젝트 목표를 위해 꾸준히 조치를 취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균형은 개인과 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후회 없는 삶을 실천하는 기반이 되었다. 혜진은 하루가 끝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의 정념과 정진 실천을 돌아보고 기록했다. 어떤 순간에 집중과 마음 챙김을 유지했는지,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행동했는지 적었다. 이를 통해 혜진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패턴을 분석하고 더 나은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 방법을 발견했다. 결국 혜진의 경험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념이나 정진 중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여 현재와 행동을 연결하는 삶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고 꾸준히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며 작은 성취를 반복하는 과정이 모여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간다. 혜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정념과 정진은 서로 보완하며 후회 없는 삶의 기초를 제공한다. 현재 순간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꾸준히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 동현은 예술가로서 창작 활동을 하며 매일 다양한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고,
그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후회가 자주 찾아왔다. 이전에는 작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시회에서 비판을 받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후회에 빠졌다. 그러나 동현은 불교의 정념과 명상 실천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고 후회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동현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있구나. 내 마음이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스스로 인식하며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었다. 이러한 관찰은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되었다. 동현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더욱 깊이 관찰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는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 초조, 후회와 같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았다. 명상 과정에서 그는 감정이 일시적이며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시간을 줄이고 후회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현은 또한 정념을 일상에 적용했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자신의 손과 붓의 움직임, 색채와 형태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전 같으면 결과물에 대한 불안과 평가가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현재 순간의 창작 과정 자체에 몰입하며 마음속 불안을 관찰하고 흘려보냈다. 이러한 실천은 동현이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창작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후회를 줄이는 경험을 제공했다.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동현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불안과 자책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원인이 과거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됨을 인식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동현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념과 명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동현은 후회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후회의 대부분이 실제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전시회에서 관객이 작품을 비판했을 때 그는 비판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음을 인식했다. 이를 통해 동현은 후회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원인을 찾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동현은 부정적 감정 처리와 함께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연습을 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품에 대한 비판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반응하지 않고 먼저 감정을 관찰하고 분석한 후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러한 연습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후회를 예방하며 보다 성숙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동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고 후회를 예방하는 핵심은 정념과 명상을 통한 마음 관찰과 이해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행동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작업 외의 일상에서도 동현은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불편한 감정이 떠오를 때 그는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속에서 흘려보냈다. 이러한 습관은 대인관계에서도 후회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결국 동현의 사례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감정 관리와 마음 챙김 실천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부정적 감정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정념과 명상을 통해 관찰하고 이해하며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후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창작, 업무,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며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은경은 초등학교 교사로 매일 수많은 학생들과 마주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녀는 한때 수업 준비,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등 바쁜 일과 속에서 마음이 과거 실수와 미래 걱정으로 흔들리곤 했다. 수업 중 학생이 실수를 하면 은경은 과거의 수업 방식에 대한 자책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마음이 분주해졌다. 그러나 은경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일상과 직업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다. 현재를 사는 것의 첫 단계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은경은 과거의 실수나 놓친 기회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이 질문은 과거에 머무르던 마음을 현재로 끌어오고 미래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게 도와주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수업 중에도 학생에게 집중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은경은 또한 마음 챙김을 통한 현재 인식을 실천했다. 수업 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과 초조를 억누르지 않고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았다. 이러한 짧은 명상과 정념 실천은 은경이 하루 종일 현재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수업 중에도 은경은 학생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을 온전히 관찰했다. 학생이 질문을 할 때 그녀는 단순히 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표정, 목소리, 몸짓까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이전 같으면 수업 시간의 압박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마음이 쏠려 학생들의 반응을 놓쳤지만 이제는 매 순간을 의식하며 대화하고 반응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수업의 질 또한 높아졌다. 현재를 사는 삶은 또한 후회와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은경은 과거의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날에도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또한 미래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했다. 이러한 습관은 은경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후회 없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은경은 현재 순간을 의식하는 작은 행동들을 일상 속에 통합했다. 교실 정리, 출근길 걷기, 점심 식사, 동료와의 짧은 대화 등 모든 순간의 마음을 살피며 과거와 미래의 잡념이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서 은경은 점점 더 안정적이고 후회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은경은 감각과 몸을 활용한 현재 인식 방법도 실천했다. 수업 중 손에 쥔 교재, 칠판에 적는 글씨, 학생들의 움직임과 소리 등을 의식하며 오감을 통해 현재 순간을 느끼고 몰입했다. 이는 단순한 마음 챙김을 넘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현재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도왔다. 은경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후회 없는 삶은 과거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행동하면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 수 있다. 또한 현재를 사는 삶은 작은 감사와 행복 발견과 연결된다. 은경은 수업 중 학생이 이해한 순간, 동료의 따뜻한 말,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등 이전에는 놓쳤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을 느꼈다. 이러한 감사와 인식이 쌓이면서 은경은 하루를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은경의 사례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현재 순간에 몰입하고 마음을 살피며 작은 행동과 감각을 의식적으로 경험해야 함을 보여준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과 행동이 모여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 현재를 사는 삶은 단순히 명상이나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일상 속 행동, 감정,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은경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후회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은경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점을 준다. 후회 없는 삶은 먼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현재 순간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마음과 몸을 살피는 습관이 후회를 예방하며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 지은은 직장에서 팀원들과 협업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직장인이다. 그녀는 예전에는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놓치곤 했다. 프로젝트 마감, 업무 압박, 상사의 평가 등으로 인해 하루를 보내면서 늘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후회와 불안을 경험했다. 그러나 지은은 불교의 가르침과 정념, 정진을 통해 매 순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습관을 배우면서 삶의 태도가 크게 변했다. 지은이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은 출근길이었다. 이전에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변 풍경, 사람들의 표정, 아침 햇살을 관찰하며 감사함을 느꼈다. 오늘도 무사히 출근할 수 있구나 라는 작은 감사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후회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감사는 일상 속 작은 행동과 경험에서도 나타났다. 지은은 동료가 도와주는 작은 손길, 팀원과 나누는 짧은 대화,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까지 의식하며 감사함을 느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던 일상이지만 마음을 살피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지은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정념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은은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며 현재 순간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동료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단순히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이렇게 노력했구나 라는 감사와 인식을 통해 현재 순간을 경험했다. 이러한 태도는 팀 내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고 지은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지은은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실천했다. 하루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주변을 관찰하며 작은 성취와 기쁨을 의식적으로 느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잘 마무리한 순간, 동료가 감사 인사를 전한 순간, 길을 걷다 마주친 아름다운 풍경 등 지은은 의식적으로 행복을 인식하고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를 돌아볼 때 후회보다 감사와 만족감으로 마음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감사와 행복의 발견은 또한 후회 예방과 연결되었다. 지은은 과거의 실수나 놓친 기회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겼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중 일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지은은 실망과 후회보다 함께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을 떠올리며 감사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후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은은 작은 순간의 행복을 기록하는 습관도 만들었다. 하루가 끝나면 간단히 오늘 감사했던 일과 느낀 행복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작은 사건을 기록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세세하게 하루의 경험을 돌아보며 감사와 행복을 인식했다. 이 과정은
마음의 평화를 높이고 다음 날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습관이 되었다. 또한 지은은 감사와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을 실천했다. 동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그녀는 감사와 행복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에서도 후회를 줄이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은의 사례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작은 순간 속 감사와 행복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면서도 현재 순간을 살피고 자신과 주변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후회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결국 감사와 행복의 발견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정념과 정진과 결합할 때 삶의 질을 높이고 후회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실천이다. 지은은 매 순간 감사와 행복을 의식하며 현재에 몰입하고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느끼는 삶을 실현할 수 있었다. 지은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후회 없는 삶은 먼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현재에 집중하며 행동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는 후회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 민주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여러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했다. 그는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갈등이나 오해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후회와 자책에 빠지곤 했다. 팀원과의 사소한 대화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 가족과의 의견 충돌, 친구와의 약속 지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민준의 마음은 늘 긴장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정념과 감사 실천을 통해 관계 속에서도 후회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관계 속 정념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는 팀원과 의견이 충돌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분노, 초조, 불만을 관찰하며 인정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민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 감사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와 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천되었다. 민주는 팀원 한 명이 야근을 하며 프로젝트를 돕는 모습을 볼 때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팀원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라며 감사함을 느꼈다. 이러한 작은 감사는 민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다. 팀원들도 민준의 감사와 관심에 반응하며 서로 존중과 신뢰가 쌓이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도 민주는 정념과 감사를 실천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그는 과거의 불만이나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 대화 속 감정을 관찰하고 경청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현재 순간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민주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회를 최소화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민주는 또한 작은 행동 속 정념을 습관화했다. 회의 전 간단히 마음을 가다듬고 팀원들의 의견을 집중해 듣는 연습, 가족과 대화할 때 눈 맞춤과 표정을 의식하며 경청하는 연습 등을 반복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서 민주는 일과 일상 모두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속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줄일 수 있었다. 정념과 감사는 갈등 해결 능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민주는 감정을 관찰하며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동시에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기여와 노력을 인정하며 솔직하면서도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팀 내 갈등이 빠르게 해소되고 모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민주는 또한 관계 속에서 작은 성취와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실천했다. 동료가 도움을 주었을 때, 가족이 이해와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그는 그 순간의 행복과 감사함을 마음속으로 기록하고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후회보다 만족과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관계 속 정념과 감사의 실천은 또한 장기적인 신뢰와 친밀감 형성으로 이어졌다. 민주는 꾸준히 감정 관찰과 감사의 습관을 반복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았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민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후회 없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 챙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정념과 감사 실천을 통해 확대될 수 있다.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작은 행동과 감사의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후회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관계 속 정념과 감사는 개인적 성숙과 사회적 조화를 동시에 이루는 핵심적인 실천이다. 민주는 이러한 습관을 통해 업무와 일상, 가족과 친구 관계 속에서 후회 없는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며 마음의 안정과 삶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점을 준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관계 속에서도 현재를 관찰하고 감정을 살피며 감사와 작은 행복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개인의 내적 평화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하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전에 항상 후회와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고 미래의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현재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정념과 정진, 감사와 현재 순간의 몰입을 실천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략은 정념을 통한 마음 관찰과 몰입이다. 하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 초조, 기대, 집착 등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정념의 실천은 할인이 하루 종일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 주어진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두 번째 전략은 정진을 통한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행동이다. 할인은 하루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했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획이 늦춰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반복했다. 이를 통해 하리는 하루를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도 자신감과 성취감을 쌓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전략은 부정적 감정 처리와 후회 예방이다. 하리는 예상치 못한 실패, 타인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감정을 관찰했다. 나는 지금 초조하고 있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라는 식으로 스스로 인식하며 감정이 흐르도록 두었다. 또한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여 부정적 감정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습관은 후회를 예방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네 번째 전략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리는 일상 속 작은 순간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감사와 행복을 느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순간, 동료의 도움, 가족과 친구의 배려, 자연 속 풍경 등 일상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감사와 행복의 인식은 하루를 후회 대신 만족과 평화로 채우는 핵심적인 방법이 되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관계 속에서 정념과 감사 실천이다. 하리는 동료,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작은 감사의 표현을 반복했다. 팀원과의 의견 충돌, 친구와의 갈등, 가족과의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는 감정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며 관계 속 후회를 최소화했다. 이러한 실천은 신뢰와 친밀감을 쌓고 사회적 조화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리는 또한 작은 행동과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루 중 출근길, 점심, 휴식,
일과 후 정리, 저녁 명상 등 모든 순간을 의식하며 현재를 경험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쌓이면서 그는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할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후회 없는 삶은 단순히 목표 달성이나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올바른 선택과 행동, 마음 챙김, 감사와 행복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리는 자신만의 기록과 성찰 습관을 통해 실천을 강화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실천한 정념과 정진, 감사와 행복, 관계 속 행동을 돌아보고 기록했다. 또한 개선할 점과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며 다음 날에도 후회 없는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록과 성찰의 습관은 마음의 평화와 삶의 충만함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종합하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10만 글자 분량의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몰입한다. 둘째, 올바른 행동과 꾸준한 노력을 반복한다. 셋째, 부정적 감정을 관찰하고 흐르게 하며 행동과 분리한다. 넷째,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며 마음속으로 기록한다. 다섯째, 관계 속에서 정념과 감사를 실천하며 후회를 최소화한다. 여섯째, 작은 행동과 습관 속에서도 현재를 살피고 몰입한다. 일곱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찰과 기록을 통해 실천을 강화한다. 할인의 경험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 후회 없는 삶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정념과 정진, 감사와 행복, 관계 속 실천과 성찰이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